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이 다시 스크린으로 복귀하기까지 걸린 시간 14년,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이 더 플래시로 복귀하기까지 걸린 시간 31년, 할리우드의 추억팔이에 질 수 없다. 90년대 부의 상징 레고 엘도라도 기지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 34년, 깨어있는 2023년에 맞게 PC와 함께 돌아왔다. 해적도 남녀 5대5, 정부군도 남녀 5대5. 최근에 출시했던 해적, 사자성, 중세대 장관, 우주선비, 박스만 올드지 사실상 제품만 따지고 보면 올드 테마를 사용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다. 그러나 이번 엘도라도 포트리스는 1989년 제품, 그냥 최근 레고 제품들의 조립 기법으로 똑같이 복제한 리메이크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제품의 생김새는 완전히 똑같으면서도 자세히 보면 달라진 것도 많다. 올드 제품은 기지 하나만 있고 배는 뗏목 배들이 쌓였다. 과거 6277 제국 무역항 제품에 들어있었다. 이 작은 무역선이 이번 신제품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생각보다 크기도 작지 않은데 모든 정복은 병사들을 태울 수도 있으며 그만큼 부품도 은근 들어간다. 그래서 처음 배만 만들어봤을 땐 이거 은근 해자 제품 아닌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면 29만원짜리 레고의 바라쿠다 반 크기만도 못해. 기지만 들어있었으면 매우 섭섭했을 것 같긴 하다. 또 다른 점은 이미 판이다. 올드는 통째를 사용했지만 이번 신제품은 모두 다 브릭으로 구현해놨다. 덕분에 섬의 모래 부분이나 폭포수 등 기존의 제품에선 볼 수 없었던 것이 추가되었다. 또한 섬의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 후에 바위 내부를 살펴보는 것도 가능해졌다. 내부에는 재밌는 게 많은데 마크하는 거 마냥 동굴 탐사하다가 스켈레톤이 되어버린 해적들. 참 안타깝게도 보물은 벽 바로 뒤에 있다. 또 어떤 곳은 금화가 들어있는 통이 있고 와인을 물로 흘려내려버리는 곳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건 선착장이나 중앙광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이렇게 바닥을 무너뜨리는 기믹이 있어 아쉽게도 합쳐놓았을 때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근데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펼쳐서 전시하거나 따로 전시하는 것도 가능해서 새로운 장식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지의 벽을 살펴보면 벽 사이사이 빨간 브릭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흰색 페인트 칠이 벗겨진 것을 표현한 것으로 올드 버전에선 원래 프린팅이었다. 그리고 기지 방어를 위해 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 벽이 벌어져 있는 곳이 있다. 대포 역시 방어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데 대포는 1층에 하나, 타워 쪽에 2개가 설치되어 총 3개의 대포가 설치되어 있다. 이 대포들은 모두 돌려서 사용해 볼 수 있고 실제로 대포를 발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대포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분리할 수도 있다. 내부는 왼쪽에 거대한 문을 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문을 열면 바로 무기고가 있다. 덕분에 해적들이 문 부시고 들어가면 바로 무기고는 장악당해서 정부군들은 주먹으로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옆엔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바닥이 있는데 사실 이곳은 아까 바위 속의 보물상자로 이어지는 통로다. 기지 좀 더 깊숙이 들어오면 식탁과 솥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기지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술까지 마셨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뒤에 감옥은 해적이 아니라 정부군들이 영창 가는 데 써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영창을 가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레고의 감옥은 언제나 탈옥을 위한 기믹들이 준비되어 있다. 일단 지붕을 뜯어주고 그리고 창문을 뜯어주면 그 밑에 작은 구멍이 하나 보인다. 이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서 나무 판자를 들어올리면 영상 초반에 보여줬던 폭포수로 탈옥이 가능하다. 감옥 옆에는 크레인이 하나 있는데 이 크레인을 통해 기지 안의 물건을 기지 밖의 무역선으로 옮기는 역할극을 할 수 있다. 이 크레인은 사람이 여기 사다리를 타고 타워에 올라와서 조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은 크레인뿐 아니라 이곳 감옥에서 보초를 설 수도 있고 정복은 제독의 방으로 갈 수 있는 곳도 있다. 제독의 방은 창문이나 문 모두 브릭을 많이 사용했는데 특히 이 문을 브릭으로 표현해준 게 이뻐서 마음에 들더라. 당연하지만 브릭으로 만들어서 문을 여는 게 빡빡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부스러진다거나 그런 건 없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제독의 방.
뒤가 벽으로 막힌 게 아니라 뻥 뚫려 있어. 그 자리를 대포 하나로 땜빵 쳤다는 것이다. 솔직히 저 정도면 그냥 배 안에서 제독을 저격하는 게 침공보다 가성비 좋을 것 같다. 미니 피규어는 정복은 6명, 해적 2명, 총 8명이다. 해적이랑 정복은 둘 다 나며 1:1 비율로 맞춰져 있는데 원래 해적 선장이 들어있던 자리가 별다른 특색 없는 여자 해적으로 바뀐 게 아쉽다. 그래도 사실 이 정도는 이해가 된다. 정복은 관련해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다. 이는 뒤에 장단점 이야기하면서 얘기해보려고 한다. 해적 시리즈다 보니까 아무래도 2000년대 이후로는 정복은을 구하는 게 어려운데 이번엔 정복은 위주의 제품이 나왔다. 정복은이 해적보다 더 좋은 나 같은 사람들에겐 후술할 단점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다. 크기가 작은 데다가 여기서 분리까지 가능하다 보니 아무리 전시 공간이 없어도 어찌어찌 우겨 넣으면 전시가 가능하다. 바라쿠다는 물론이고 모듈러보다도 크기가 작은 제품이다. 좀 더 큰 정복은 기지를 기대하셨던 분들 입장에선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처럼 전시 공간이 마땅치 않은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전시하는 게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자성 바라쿠다랑은 다르게 이건 완전히 올드 제품을 복제한 거라 조립 기법만 다를 뿐이지 크기까지 똑같다. 개인적으론 원작이 명작이었던 만큼 충분히 이쁜 제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올드 제품에 큰 추억이 없는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제품인진 모르겠다. 개인적으론 이 부분이 조립하는 것도 재밌고 완성해서도 이뻐서 좋았지만 올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통짜가 아니라서 아쉽다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 부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 왜 엘도라도 포트리스는 부품 수가 2,500개나 되는데도 바라쿠다, 모듈러 같은 비슷하거나 더 싼 가격대의 제품들보다 크기가 작을까? 왜냐면 작은 부품들이 정말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벽돌 같은 경우 벽돌 브릭으로 해도 되는 걸. 굳이 이렇게 1X 브릭을 여러 개 사용해서 표현한 것도 그렇고 밑판과 건물 마감에 쓰인 자잘한 브릭들이 너무 많다. 이러니 바라쿠다보다 가격이 3만원이나 더 비싼데도 크기는 더 작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와중에 부품수 대비 가격도 그렇게 혜자스럽지 않다. 겨우 만원 더 비싼 재즈클럽이 호불호는 많이 갈려도 부품수도 거의 400개 정도 더 많고 엘도라도 마냥 부품수 뻥튀기도 안 했다. 이게 시티 시리즈처럼 새로운 소품 부품이 많이 들어가서 그걸 만들기 위한 기계를 도입하느라 가격이 많이 비싸졌다. 이런 거면 이해하겠는데 내 눈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완전 새로운 부품. 이 여자 정복은 모자 2개밖에 없다. 그거 말곤 기지들 연결할 때 쓰는 이 부품들인데 이건 다른 부품으로 대체해도 충분하잖아. 하여튼 29만원이나 할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데 가격은 더럽게 비싼 주제에 설명서에 순서마저 안 써져 있다. 이거 생각보다 진짜 거슬리는 게 딱 하나 빼곤 크기도 똑같아서 조립하다 설명서 섞여버리면 다 펼쳐봐서 어떤 건지 봐야 한다. 근데 이거보다 더 어이없는 거. 해적하면 언제나 들어있던 소품들, 모자, 금화, 원숭이 같은 것들이 원가절감을 위해서 기존 제품들보다 상당히 대보돼서 나왔다는 것이다. 보석 같은 소품들은 그냥 없는 데다가 금화는 그냥 1X1 원타일 브릭 프린팅이고 원숭이는 올드 원숭이랑 달리 팔, 다리도 못 움직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이 두 소품들이 나온 지 시간이 좀 지나 지금은 기계를 폐기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해적 시리즈 앞으로 더 늙으면서 금화나 원숭이 금연기계 재도입할 만하지 않나. 근데 웃긴 게 전보다 대보된 건 신형으로 내주면서 전보다 발전해서 모자에 프린팅 되었던 건 너프해서 다시 올드처럼 노프린팅으로 내줬다. 더 짜증나는 건 이 와중에 완전히 새로운 부품은 여자 정복은 모자밖에 없다는 거다. 이게 왜 짜증나냐면 완전히 새로운 부품에다가 둘 다 모두 헤어 색깔이 다르고 자주 나오지 않는 해적 시리즈면서 정복은 더더욱 잘 안 나오다 보니 이 부품을 만든 기계는 정복은 단종 이후 폐기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하면 결국 여기서 비용이 은근 들었기 때문에 어디선가 원가 절감을 더 해야 했지. 그게 다른 원숭이, 모자, 금화 같은 소품이 오히려 더 퇴보해버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일반 정복은 모자가 아닌 새로운 부품을 만들어내야 했을까? 이미 정복은 여성 피규어 한 명은 그런 모습인데 말이다. Girls can do anything,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병도 하고 배도 운전하고 높은 계급에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 정복은 모자를 쓰면 딱히 티가 안 나니까 조금 더 계급이 높다는 걸 알릴 수 있는 모자를 씌워야 한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사실상 레고가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데서 생긴 그 비용, 소비자인 우리들이 싹 다 부담한 셈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 기업이 무슨 사상을 지지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자기네들 자유인 게 당연하다. 근데 지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해서 생기는 비용은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건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페미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친환경이니 비시니 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생기는 비용, 죄다 소비자한테만 싹 다 떠넘기는 게 문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비용을 부담한 척 하는 건 더 꼴받는다. 아니, 국밥집 사장이 이재명을 지지하던 윤석열을 지지하던 투표날에 투표한다고 장사 하루 쉬고 나서 장사 하루 쉬었으니 손해본 거 투표값으로 플러스 1,000원 붙여서 팔면 누가 이해해주겠는가? 이러니 바라쿠다나 사자성이랑 다르게 얘 혼자서 아직까지도 다 안 팔린 게 아니겠지.